이번 시간에는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클립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같은 영상 배치인데 얘는 비디오하고 오디오 클립으로 구성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속성을 변경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인스펙터, 지금 에디트 페이지에서 작업 중입니다. 인스펙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비디오 탭과 오디오 탭을 이용해서 원하는 속성들 변경할 수 있는데 얘들이 지금 다 안 보입니다.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익스펜드 해줍니다. 그럼 밑으로 쭉 나타납니다. 비디오 탭에서는 비디오 관련, 즉 비디오 클립 속성, 오디오 탭에서는 오디오 클립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 주겠습니다. 얘는 비디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탭에서는 다양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오디오 탭은 비활성화됩니다. 얘는 오디오 클립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도 비디오 탭은 활성화되는데 오디오 탭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오디오 클립이 안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럼 비디오만 있는 경우하고 이미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디오 클립은 같은 속성들 제공되지만 스피드 체인지, 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갖고 비디오니까 당연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얘가 스피드 체인지라는 옵션이 있긴 있는데 얘가 조절이 안됩니다. 클릭해도 활성화가 안됩니다. 이미지는 재생 속도가 따로 없으니까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얘를 좀 위쪽으로 올려주고 얘를 좀 밑에다 배치해주고, 위에 있죠? 비디오 클립의 속성을 변경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밑에가 아니고 위쪽 겁니다. 위쪽 선택하고 이 트랜스폼 여기 한번 클릭하면 회색으로 됐다가 빨간색으로 됐다 하는데, 회색으로 되면 이 트랜스폼 기능을 해제하는 겁니다. 줌인 이렇게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지금 가로 세로가 같은 비율로 되는데 얘를 클릭해서 초기화 시켜주고, 얘는 초기화 시켜줄 때 또 리셋 시켜줄 때 이용하는 버튼입니다. 링크를 끄고 하면은 X축만 또는 Y축만 이렇게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시켜주고, 포지션 X축으로 이동 또는 Y축으로 이동, 회전 이렇게 회전시켜줍니다. 근데 회전시켜주는데 회전의 중심점이 여기입니다. 이 클립의 중앙입니다. 여기를 리셋 시켜주고, 회전의 중심점은 이 앵커 포인트에 영향을 받습니다. 얘가 메타데이터를 잠깐 켜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1920에 1080입니다. 가로가 1920, 1080인데 이 앵커 포인트는 지금 여기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X축으로 얘를 한 960 정도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앵커 포인트는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회전해주면, 잠시 컨트롤 Z하고, 지금 960이면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회전시켜보면은 중심점이 끝에까지 안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컨트롤 Z하고 보면 필자가 지금 얘는 1920에 1080인데 이 타임라인은 4K입니다. 그래갖고 얘가 이 끝에까지 안 와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얘가 지금 활성화 되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데 트랜스폼을 활성화 시켜준다. 그럼 여기 앵커 포인트 보입니다. 이 앵커 포인트를 회전의 중심점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쭉 옮깁니다. 내가 1920, 1920. 그럼 여기까지 이동했습니다. 이제 로테이션을 해주면은 여기가 회전의 중심점이 됩니다. 이렇게. 왜 여기는 이 영상은 1920에 1080인데 이렇게 많이 옮겨야 되냐? 얘는 그렇지만 얘하고 상관없이 메타데이터 꽂아있습니다. 얘하고 상관없이 이 타임라인에
지금 타임라인 얘가 타임라인 1입니다. 타임라인 얘를 클릭하고 메타데이터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럼 4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고 이만큼 옮겨줘야 됩니다. 여기를 봐갖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얘를 껐다 켰다 하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잠시 좀 꺼주고 리셋 해주겠습니다. 피치는 뭐냐, 이렇게 3차원 느낌의 효과 줄 때, 요는 이렇게 이런 식의 효과 줄 때 이용할 수 있고, 좌우 반전, 사람 이쪽으로 왔습니다. 상하 반전,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은 얘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주면 얘가 트랜스폼 관련된 이와 같은 라인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컨트롤 Z 또 좀 줄여갖고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좌우, 그러니까 상하 좌우를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하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앵커 포인트를 이동시켜 줄 수 있고, 컨트롤 Z,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회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 좀 자유롭게 이동시켜 주고 싶다 그럼 중간 아무 데나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포지션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이제 얘는 잠깐 꺼주고, 참고로 이렇게 보이는 걸 이런 걸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오버레이, 트랜스폼 오버레이를 보이지 않게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크라핑, 얘도 클릭해갖고 한번 클릭하면 옵션이 좀 더 나타납니다. 메타데이터는 꺼주겠습니다. 참, 왼쪽 이렇게 트리밍 해줄래, 위쪽 트리밍 해줄래,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초기화, 탑 좀 트리밍 해주고 바텀 좀 트리밍 해주고, 그럼 위아래가 잘렸습니다. 여기에서 소프트니스, 이 경계가 너무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그럼 트리밍된 영상의 경계가 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이나믹 줌인데 좀 동적으로 줌인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지트, 픽셀과 픽셀의 혼합 방식을 설정하는 건데, 지금 위에 쪽 비디오 클립 선택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컴포지트를 이용하려면은, 제대로 이용하려면 밑에 쪽 영상에, 밑에 쪽 비디오 클립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위에 쪽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노멀인 상태, 컴포지트 모드로 가는데, 포토샵에서 이것을 블렌딩 모드로 갑니다. 즉 픽셀과 픽셀을 섞어주는 합성 방식이라고 해갖고 블렌딩 모드로 가는데,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것을 컴포지트로 갑니다. 노멀일 때 오페셋을 조절하면 얘가 점점 내려갈수록 투명해집니다. 즉 오페셋은 불투명도 조절하는데, 그럼 위쪽 영상이 투명해지면서 밑에 쪽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오페셋가 0이면 현재 선택된 비디오의 투명도, 불투명도는 0이 되면서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밑에 게 보이고, 불투명해졌을 때 100이면 완전 불투명, 이제 점점 투명해지면서 밑에 쪽 영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합성 방식이 노멀일 때는 픽셀과 픽셀들을, 즉 위쪽에 있는 비디오 클립의 픽셀과 밑에 쪽 비디오 클립의 픽셀들을 서로 섞어주지 않습니다. 즉 픽셀들이 갖고 있는 색상들을 서로 섞어주지 않는데, 노멀이 아니고 다른 방식일 때, 애들 때 이렇게 섞어줍니다. 애들 때 이렇게 섞어주는데, 애들일 때는 대체로 좀 밝은 색이 좀 약간 좀 강조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갖고 좀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뭘 도대체 섞어줬냐,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픽셀들의 색상과 그 밑에 있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픽셀들의 색상을 섞어준 겁니다. 섞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섞어줬냐, 애들한 방식으로 여기
다시 위에 선택하고 애드란 방식으로 섞어줬습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혼합 방식은 현재 비디오 클립과 그 밑에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픽셀들의 색상이 섞여지는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애드일 때 이 오페서티는 이제는 불투명도가 아니고 강도입니다. 두 개의 픽셀이 혼합되는 강도. 얘를 점점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드일 때, 컬러일 때 얘도 이렇게 강도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 쪽 클립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만약 밑에 쪽 클립을 선택한다. 그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번일 때, 컬러 다지일 때, 다큰일 때 얘들은 어떻게 하냐, 직접 적용하고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직접 적용을 해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애드일 때 좀 어둡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다큰, 어두운 색을 강조하고 싶을 때 강조, 라이튼, 밝은 색을 강조하고 싶을 때 라이튼, 멀티플라이는 좀 진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합성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린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린 아주 이용한 합성 방식인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볼 겁니다. 보통은 노멀, 그럼 픽셀과 픽셀들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노멀일 때는 그냥 여기서 불투명도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선택한 클립의 불투명도만. 스피드 체인지는 이전에 좀 살펴봤고, 스타빌라이제이션, 좀 흔들림 같은 것을 보정할 때 그때 많이 쓰는데 나중에 따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촬영 시 어떤 렌즈에 의해서 뭔가 영상이 좀 왜곡된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얘들 이렇게 해갖고 그 왜곡된 것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촬영하고 보니까 얘들이 안으로 좀 이렇게 좀 뭔가 휘는 듯한 또는 밖으로 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럴 때는 얘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고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실제로 비디오 속성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